이혼 시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7가지 방법. 이혼은 부부에게만 힘든 과정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더욱 혼란스럽고 상처가 될 수 있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현명하고 세심하게 접근한다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1.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솔직하고 단순한 설명. 아이들은 부모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더 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의 나이와 이해 수준에 맞춰 이혼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아기 아이들에게는 엄마와 아빠가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기로 했어.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와 같이 간단 명료하게 전달합니다. 학령기 아이들에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여전히 복잡한 어른들의 문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더 솔직한 대화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상대방 부모에 대한 비난은 금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이혼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마 아빠 사이의 문제이고 너 때문이 절대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자신 때문에 부모가 헤어진다고 생각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2.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비난과 험담 금지. 이혼 과정에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아이 앞에서 상대방 배우자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상처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반응이지만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아이에게 있어 양쪽 부모는 모두 자신의 일부입니다. 한쪽 부모를 비난하는 것은 아이의 정체성 자체를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의 아빠는 무책임해, 엄마는 이기적이야와 같은 말들은 아이로 하여금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하게 만들고 동시에 사랑하는 부모를 변호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게 됩니다. 대신 아빠와 엄마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살기 어려워졌어. 하지만 둘 다 너를 정말 사랑해와 같이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세요. 화가 나는 순간에도 아이 앞에서는 감정을 절제하고 다른 어른이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일관된 양육 방식과 규칙 유지. 이혼으로 인한 변화 속에서 아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정감입니다. 비록 두 집에서 살게 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 규칙과 양육 방식은 최대한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 시간, 숙제 시간, 용돈 규칙, 스마트폰 사용 시간 등의 기본적인 일상 규칙들을 양쪽 집에서 비슷하게 적용하면 아이가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큰 틀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배우자와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순전히 아이를 위한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아이의 상황을 공유하고 중요한 결정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아이를 메신저로 사용하지 말고 부모끼리 직접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아이를 어른의 문제에 개입시키지 않기.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이 종종 어른의 역할을 떠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 부모가 다른 부모에 대한 정보를 캐묻거나 법정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엄마를 위해서 아빠에게 이렇게 말해줄래? 아빠 집에서 뭘 했는지 자세히 말해봐와 같은 요청들은 아이를 어른들의 갈등 한가운데 밀어넣는 것입니다. 대신 아이가 그저 아이로서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어른의 문제는 어른이 해결하고 아이에게는 나이에 맞는 관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학교 생활, 친구 관계, 취미 활동 등 아이다운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할 기회 제공. 이혼은 아이들에게도 큰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슬픔, 분노, 혼란, 두려움 등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감정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화가 나는 게 당연해. 슬픈 마음이 이해가 돼. 무서워하는 것도 괜찮아와 같이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해 주세요. 동시에 네가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정상이야. 많은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껴라고 말해서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정 표현의 방법도 다양하게 제시해 주세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림 그리기, 일기 쓰기, 놀이를 통한 표현 등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힘든 시기를 더 잘 헤쳐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세요. 6. 새로운 루틴과 전통 만들기. 이혼 후에는 이전의 가족 전통들이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새로운 루틴과 특별한 전통들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월 한 번은 아이가 좋아하는 식당에 가거나, 계절마다 특별한 나들이를 계획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전통들은 아이에게 기대할 거리를 주고, 변화된 가족 구조 속에서도 특별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특별한 시간을 만들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고 아이의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아이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전통들은 더욱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합니다. 7. 충분한 사랑과 관심 표현하기.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변화 속에서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마저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너의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뻐. 네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와 같은 구체적인 표현들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신체적 접촉도 중요합니다. 안아주기, 머리 쓰다듬기 등 토닥이기 등의 스킨십은 말보다 더 직접적으로 사랑을 전달합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을 때 강요하지는 말되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을 통해 안정감을 주세요. 또한 아이의 일상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세요. 학교 생활, 친구 관계, 관심사 등에 대해 질문하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혼으로 인해 바쁘고 힘든 상황이더라도 아이와의 시간만큼은 온전히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이혼은 가족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아이들은 이 경험을 통해
오히려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이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상담사나 아동 심리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신의 감정적 안정도 중요하므로 개인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결국 아이를 위한 일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 그리고 실수했을 때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랑을 원합니다.